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6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개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술월 마지막입니다. 물론 내일이 이제 입동이 되면서 입동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민년 경술월과 이민년 신해 이민년 경술월과 이민년 신해월로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이제 이민년 경술월은 마지막이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이라고 하는 한 달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민년 경술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제일 먼저 일간, 역시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에 따라서 사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일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일간이 그 사주 주인공과 같은 것, 그리고 현상에서 살고 있는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을 아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나느냐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일간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천간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어저께 임수와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되는 것이고, 다시 이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수가 된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수입니다.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와 마찬가지로 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냉기, 얼음을 얼정때 차가운 기운을 말합니다. 목은 따뜻한 온기를 뜻하고, 화는 뜨거운 열기를 뜻하는 거고, 금은 서늘한 숙살 기운을 말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렇죠. 차가운 냉기.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인데, 어느 것이 왕하냐에 따라서 온기를 가질 수도 있고, 냉기를 가질 수도 있고, 열기를 가질 수도 있고, 숙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박쥐 같은 것이 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 등등 되게 서운해 하시는데, 토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가면서 사후에 기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토는 조금 좋게 보면 좀 뭐랄까 여기저기 다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 역할, 중간 역할, 통관 역할을 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자기 특색이 뭐 그렇게 단단하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또 무토기토는 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 수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아령이 넓고 포용력이 있는 일간들이 바로 무토 일간들, 기토 일간들이고, 오늘 개수 일간들은 만물의 생명력을 주는 거죠. 모든 만물이 물이 없으면 절멸이죠. 또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 물이 없으면 냉각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임수든 개수든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화 더불어 오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와 화고, 나머지 목토금은 가중가감할 수 있는 오행이다. 물론 목토금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핵심은 수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개수라고 하는 것, 물이고 냉기를 뜻하면서 음수가 되는 것이고, 임수는 양수, 양의 기운을 가지는 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양수인 임수, 어저께 말했던 것, 대해수와 같다. 큰 물의 기운을 뜻하는 것이 바로 양수인 임수가 되는 것이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임수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임수의 특징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숙살기는 금의 기운을 말하는 거고요.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즉 물이 임수를 왕하면 범람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홍수 나거나 할 때 물이 범람했을 때 난리가 납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하고요. 저 어렸을 때 개천 물난리 나게 되면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닭도 떠내려가고 뭐 떠내려갈 수 있는 건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임수는 이 범람,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용신을 치용한다. 단 임수일근도 약할 때는 인성이 금으로서 생조가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수도 뭐 임수하고 같은 수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지만, 개수는 대수가 아니라 우로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이고요. 시작에서는 옹달샘 같은 개념, 옹달샘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핵심이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것이 개수다. 그래서 임수는 크고 방대한 물의 개념이라고 하면 개수는 작고 아담하고 맑고 깨끗한 개념, 청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수다. 맑고 깨끗하다. 물론 임수라고 하는 바다나 강, 호수도 맑고 깨끗해야 되겠지만 그 양수에 비해서 개수는 더더군다나 맑고 깨끗하다. 사람이 바닷물을 먹지 않습니다. 짜서. 하지만 개수, 옹달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도 동물도 먹을 수, 식물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사람이 먹을 때는 냄새나면 안 먹고요, 탁하면 안 먹습니다. 사람들 깔끔하죠. 멍멍이들이나 이제 양양이들은 그냥 물이 조금 들어와도 지금 뭐 지나가다 목말라면 빗물도 먹곤 하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죠. 이 음용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맑고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고, 정화수,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쓰는 물은 어떤 물이어야 돼? 맑고 깨끗한 물이어야 되죠. 개수는 바로 그런 개념의 수라고 하는 것이고, 절대 탁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개수다. 임수는 조금 뭐 탁기가 미역도 들어가고 뭐 이끼도 들어가고 해도 그냥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개수는 옹달샘과 같아서 물이 끊기거나 물이 고이게 되면 바로 탁수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개수는 탁수가 되면 용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은 개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토로 임수는 제방할 수 있지만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를 쓰지 않죠. 왜냐? 개수는 범람하지 않아요. 작은 우로수가, 정화수가 넘쳐봤자 밥그릇에 있는 물로 엎어질 뿐이고, 그냥 걸레로 닦으면 될 정도의 그런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하더라도 뭘 하지 않는다? 물이 범람하지 않기 때문에 무토기토를 봐서는 오히려 개수 자체가 탁해지고, 심하면 토가 많아서 수가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제아말이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토가 있게 되면 청징함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토가 있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 토를 이거는 적당히 조절이라기보다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고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가 무토를 봤을 때 간목으로서 제거하면 이거는 상관 경관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개수는 상관 경관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왜냐? 만약에 무토가 있는데 간목이 없으면 물론 상관 경관은 되지 않겠지만, 개수가 상관 경관에서 있는 폐해보다는 무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겪는 폐가 더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일주에 따라서는, 일간에 따라서는 상관 경관 해도 되는 해야 좋은 사주도 있고, 또 관사론자 돼야 좋은 사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죠? 편인도식 해야 좋은 사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편인도식 되면 안 좋고, 상관경관하면 안 좋고, 관사론자 하면 안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각각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100%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상관경관 간목의 무토를 지는데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주를 거꾸로 잘못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사시사철, 추나 추동 막론하고 금으로서 금생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수는 왕하면 금으로서 생주의 필요는 없지만, 개수는 왕에도 신금 한 전 정도, 음금이 신금 한 전 정도로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경금이 더 좋지 않을까요? 경금은 정인이고요, 신금은 편인인데 왜 편인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개수는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좋아하는 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경금이 맑은 금일까요? 신금이 맑은 금일까요? 신금이 더 맑고 깨끗한 금입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개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경금보다는 신금이 좋고요. 경금은 왕금이기 때문에 자칫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 탁이 되는 것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개수는 음의 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경금보다는 신금을 좋아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딱 양단에서 생각하면 이거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금이 필요하면 경금보다는 신금을 좋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죠. 이제 오늘 술월 실질적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복습한다라고 보시고요. 다음에 술월 할 때는 이제 다음
이제 이민년 지나서 개묘년 술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술월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전에 제가 술월에 대해서 한 3년간 모아놨던 술월 강의가 있으니 그걸 이제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술월 한번 해보면 한로와 여러분 상강이라고 하죠. 한로 상강으로 되어 있고 신유 술서방이면서 금왕절이다. 그리고 계절로는 가을이 되겠죠. 신유술월은 가을에 해당이 되죠. 금이 왕에서 숙살지기가 숙살기가 왕한 그런 계절인데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서늘하고 옥삭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술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동이 지나면서는 해월, 그 수가 왕한 해월로 넘어오기 때문에 술월은 진짜 춥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술월의 마지막에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 절기가 되죠. 그래서 특히나 술월의 하반월이 되면 조후의 긴박감이 이제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해월로 넘어가면 무조건 해자축월에는 화가 없다, 특히 병화가 없다, 사주 좋은 사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술월은 기운은 차갑죠. 저온이면서 매우 건조한 특징, 술토 자체가 건토이면서 물기가 없고 차갑기 때문에 매우 삭막한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술월에 태어난 일간 개수일간이다. 임수는 그래도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수는 이슬 같은 거예요. 이슬이 술토 위에 똑 떨어지게 되면 흔적도 없이 단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왕토가 개수를 보면 여러분 물 먹는 하마 5만 개가 5만 개 너무 많은가요? 수십 개가 물방울 물 먹는 하마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물 먹는 하마가 그걸 쏙 하고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술토 위에 있는 개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술월의 개수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죠? 개수 자체가 존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존립. 내 일간이 존립되지 않는다. 일간이 예를 들어서 파극돼서 공격을 당해서 없어졌다 하면 그 사주는 어떻게 돼요? 용도 없는 쓸모없는 사주. 그 진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월의 개수든 술월의 임수든 일간 개수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존립해야 된다. 임수는 그래도 수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죠. 대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개수는 아무리 술월이 수의 관대지를 하더라도 개수는 우로수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하죠. 그래서 술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금을 받아야 된다. 금을 이렇게 얻어서 요 금이 일간 개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수의 근원이라고 하죠. 수의 근원이니까 수원이 되겠죠. 그래서 수원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 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토가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나를 생하는 상생, 그죠? 이거는 좀 이따 말하겠지만 관인 상생이 되겠죠. 관인 상생하게 되니 개수가 존립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가 있으면 개수를 탁하게 만들 우려,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를 매금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관인상생으로도 볼 수 있고 상관제살로도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일단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개수의 근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목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근원이 돼서 일간이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상관, 식상을 쓰는 것이지, 일간이 약한데 식상을 쓰면 이거는 관인상생이 제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해서 술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상관인 간목을 얻어서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신금 간목을 얻어놓은 연후에 병화는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사주를 참작해서 필요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개수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자,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원령에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즉 극아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극아자 이거를 다른 말로 육친으로 보면 인성이 아니라 관성이 될 것이고요.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편관은 다른 말로 질살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음수가 양토를 보았으니 정관이 되겠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 양 또는 양대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고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 또는 칠살로 보는 것이니 오늘은 음대양이 돼서 정관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관 격이 되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술월은 토가 왕하고 개수가 약하다. 임수 같았으면 신약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개수는 자군 우로 수학하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하다고 봐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개수는 작은 우로수가 관성인 그게 비단 정관이라 하더라도 많으면 토다 매금이 아니라 수가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으니 일단 수의 근원을 신금으로 마련하고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개수를 도와주지 않는 입장에서는 인목은 개수한테는 용도가 없습니다. 개수가 큰 원이 있어야지만 인목을 내가 쓸 수 있는 것이고 인중병으로서 조월함에도 쓸 수가 있겠고 토가 있을 때 토를 제거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수가 뿌리가 있거나 생주를 얻거나 해서 개수가 튼튼했을 때 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극설교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보면은 인목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일지의 해수를 얻었죠. 개의 일주도 역시나 또 마찬가지로 간여지동이라고 보죠. 간여지동 100%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일간이 약할 때는 간여지동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일간을 생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괜찮은 것 경금도 투출되어 있습니다. 경금 인성이죠. 개수가 해부를 둔 것도 중요하죠. 저는 개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라든가 신금, 물론 신금이 더 좋겠지만 경금이 있어 수원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임수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 나름대로 약할 때 임수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술월에 이렇게 해수의 뿌리를 둔 개수 경금의 생을 받는 개수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신약은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불약 정도 또는 이거는 약간 신강한 사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시에서 목화토를 볼 것이냐 아니면 금수를 볼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대운에 달려 있다. 대운에 따라서 목화토를 볼 수도 있고요. 대운에 따라서 금수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죠. 오늘은 갑인시를 한번 볼게요. 갑인시.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천간에 경금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경금 임수의 핵심은 어디 있다? 이 개수의 핵심은 해수에 있어요. 해수. 이 해수를 잘 봐야 됩니다. 이 해수 때문에 개수가 살아있는 거고 간신히 통과한 경금의 생도 받아서 한번 꾸려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목을 보게 되면 인해 한목이 되죠. 그러면 이거 수의 기운이 수축되고 이거 뭐라 하면 수축이라고 해요.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수가 쪼그라들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수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니 일간도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으로서 수를 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거는 오히려 해수가 약해지게 되니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대운을 놓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금수운이 제가 봤을 땐 좋을 것으로 보고요. 을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묘시도 이거는 해묘 반합이 되죠. 해묘 반합이 돼서 이것도 목이 왕해지게 되는데 차라리 간목이면 토라도 억제시켜준다라고 하지만 을목은 토를 억제시켜줄 여력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두 생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럼 당연히 저는 갑인시를 얻는 것이 좋다. 근데 대운이 썩 좋지는 못한 것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 묘목을 본 것보다 진은 토이긴 하지만 수고가 되기 때문에 진토의 개수 통근할 수 있겠고요. 경금은 습토인 진의 뿌리를
뿌리를 두지 못하지만 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화 인의 통과를 하기 때문에 병화도 세력을 얻죠. 이 정도 되면 뭐 금수의 세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병진씨도 화운 갔을 때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태어나는 사주 병진씨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겁니다. 근데 정사시는 좋지 못해요. 정사시는 사해충 되게 되면 요거 사화도 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해충 해수도 개수의 근원인 해수도 또 박살이 나게 되니 정사시 안 되겠고요. 무오시는 중요한 것은 해수는 보존이 된다 하더라도 무토 투출하게 되면 개수가 매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기미시도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합니다. 자, 경신시 한번 볼까? 이거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경신시, 신유시도 마찬가지고 임자시, 개해시까지 싸잡아서 얘기하면 금수가 이렇게 생시에 오게 되면 물론 술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태양해지게 되면 매우 한습해질 수 있겠으나, 자, 이것이 만약에 목화운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 자체로 뭐 해수를 하나 얻었다고 해서 금수가 충분하다라고 해서 갑인을묘 병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갑인을묘 정상 무kim 이렇게 잡게 되면 나중에 말년운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초년에 좀 금수가 좀 많아지더라도 저는 임자 개시도 나쁘지 않지만 경신 신유시 정도, 병진시 정도, 가장 중화된 것은 제가 봤을 때 병진시거든요. 이 정도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된다. 병진시 나쁘지 않고 경신시 신유시 나쁘지 않고 그 이후 임자 개시를 잡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경신 신유 병진이 좋고 갑인을묘 정사, 무호김이 제가 봤을 때 좋지, 임술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1월 6일 일요일 임년 경수를 마지막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입동입니다. 입동 때 이제 경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잠깐 이민년 경술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